안녕하세요, 다큐쟁이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이님 고려의 멸망을 재촉하다입니다. 고려 말의 권신 이이님은 시조 다정가로 유명한 이조년의 손자로서 그는 처음에 음서로 관직에 진출했습니다. 음서란 시험을 보지 않고도 관직에 오를 수 있는 제도인데 이는 당시 권문세족들의 특권이었습니다. 즉 이이님은 권문세족의 자손이었습니다. 이이님은 비록 음서로 관직을 시작했으나 자신의 능력으로 승진을 계속했습니다. 공밀왕 7년 이이님은 왕명을 출납하는 관직인 좌부승선의 자리에 올랐는데 이는 왕의 측근 세력이 될 정도로 유능함을 인정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밀왕 14년 5월 공밀왕이 승려 편조 즉 신돈을 파격적으로 발탁하고 국정을 위임하자 이이님은 이춘부와 함께 신돈의 편에 서서 공밀왕의 개혁에 동참했습니다. 신돈 집권기에 권력의 중심에 자리 잡은 이이님과 이춘부는 공밀왕 18년 12월 고려 최고의 관직인 시중의 자리에 함께 올랐습니다. 이이님의 형인 이인복은 성품이 강직했는데 그는 신돈이 집권하자 공밀왕에게 신돈을 멀리하도록 간언했습니다. 그런데 동생 이이님이 신돈을 따르자 형제의 사이는 나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인복은 동생 이이님이 나라와 집안을 망칠 거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공밀왕 20년 7월 6년간의 집권 끝에 신돈이 몰락하자 그동안 신돈의 편에 섰던 이춘부는 같이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남다른 촉과 정치 감각을 갖고 있던 이이님은 위기를 벗어나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공밀왕은 23년간 재위하면서 반원과 개혁이라는 두 가지 목표에 전념했습니다. 원이 쇠퇴하는 국제정세의 변화와 공밀왕의 정확한 판단에 힘입어 반원운동은 거의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개혁은 끝내 완수하지 못했습니다. 개혁을 위해 등용했던 신돈을 처형한 뒤 공밀왕은 반대 세력의 공격에 직접 노출되었고 끝내는 시해당하고 말았습니다. 노국공주가 죽은 후 다른 왕비와의 잠자리를 멀리한 공밀왕에게는 왕위를 이을 후사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공밀왕은 미소년들로 이루어진 경호 집단인 자제위를 시켜 강제로 후비를 겁탈하게 했습니다. 공밀왕 23년 9월 자제위 소속의 홍륜에 의해 익비가 회임한 사실을 알게 된 공밀왕은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홍륜을 제거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공밀왕이 자신을 제거하려 한다는 계획을 알게 된 홍륜은 환관 채만생과 함께 공밀왕의 침전을 기습해 공밀왕을 시해했습니다. 이들은 공밀왕을 시해한 적이 외부에서 들어왔다면서 자신들의 행위를 은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사건 현장에서 이이님이 환관 채만생의 옷에 피가 묻은 것을 발견했고 마침내 그를 잡아다가 문초해서 범인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공밀왕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공석이 된 왕위를 놓고 고려 조정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때 이이님이 왕위에 올리려 한 인물은 공밀왕이 반야로부터 얻은 아들인 강령대군 왕우였습니다. 하지만 차기 왕을 결정할 권한을 가진 공밀왕의 어머니 명덕태후는 왕후를 후계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이님은 공밀왕의 뜻이 왕후에게 있었다고 주장했고 마침내 10세에 불과한 왕후, 즉 우왕이 이이님의 의도대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사실 공밀왕은 생전에 우왕을 자기 아들이라고 인정하고 세자로 삼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공밀왕의 어머니인 명덕태후는 우왕이 아직 나이가 어리니 좀 더 큰 다음에 결정하자며 반대했습니다. 아마도 우왕의 출신에 관한 의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공밀왕은 비록 우왕을 세자로 책봉하지는 못했지만 후계자로 키워가는 과정을 밟았습니다. 그래서 세자는 아니지만
강령부원대군이라는 봉호를 주었고 저명한 학자를 사부로 삼아 왕자 수업을 하게 했습니다. 또한 우왕의 어머니 신분이 석연치 않은 점을 고려해 궁인 한씨를 우왕의 어머니로 삼았습니다. 이인임은 공민왕 시해라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고 권력에 공백이 생겼을 때 고려 조정의 전면에 등장했습니다. 신돈의 몰락으로 위기에 몰렸던 이인임은 공민왕의 아들인지 의심받던 우왕을 옹립함으로써 권력을 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우왕에게는 그 뒤를 봐줄 수 있는 어떤 세력도 없었습니다. 어리고 정통성이 약하고 외척도 없으니 이인임은 전국의 주도권을 완전히 틀어줄 수 있었습니다. 공민왕이 신돈은 물론 신흥 4대부 출신 관료들과 손잡고 개혁 정치를 추진하자 당시의 기득권층인 권문세족들은 반감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민왕이 죽고 우왕이 즉위하면서 이인임이 권력을 잡자 그동안 숨죽이고 살던 권문세족들은 이인임을 지지했고 공민왕이 추진했던 개혁은 당연히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개혁의 대상이 되었던 권문세족들이 다시 권력을 잡는 반전의 선두에 그동안 공민왕의 개혁을 함께 추진했던 이인임이 선 것이었습니다. 이인임에게 개혁은 목표가 아니라 자신이 권력을 갖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이인임을 도와 우왕의 주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최영입니다. 공민왕 대에는 홍건적과 왜구 등으로 인해 무장의 역할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신돈이 개혁을 시행할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최영을 계림윤, 즉 경주의 지방관으로 좌천시켜 내보낸 일이었습니다. 최영을 비롯한 무장들은 이에 대한 불만이 있었는데 공민왕이 시해당하고 우왕이 즉위하자 기회를 잡은 것이었습니다. 우왕 즉위 전 11월 명으로 귀국하던 명의 사신을 고려의 호송관이 죽이고 북원으로 도주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고려사에는 북원과 외교를 재개하기 위해 이인임이 명의 사신을 살해하도록 사주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만 고려사는 조선의 입장에서 쓰인 고려의 역사이기에 이 기록을 완전히 신뢰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명과 고려의 관계는 급속히 악화되었습니다. 게다가 명은 공민왕의 죽음이 의심스럽고 우왕이 공민왕의 아들인지도 의심스럽다면서 고려를 계속 압박했습니다. 반대로 북원은 명과 싸우고 있기에 고려의 도움이 필요했으므로 고려의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인임은 명과 사대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명의 압박을 완화하기 위해 북원과 손을 잡자는 파격적인 외교 정책을 주장했습니다. 정도전을 비롯한 신흥 사대부들은 북원과 손을 잡자는 이인임의 정책을 공민왕의 평생 업적인 반원과 개혁 두 가지를 모두 부정하는 것이라고 인식했습니다. 신흥 사대부들은 북원이 몽골족이고 명이 한족인데 한족이 중화이니 중화에 사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명과 북원이 대립하고 있지만 결국 명이 승리할 거라는 정세 판단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북원과 손을 잡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인임은 자신의 정책에 반대하던 정도전에게 북원의 사신을 직접 영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결국 북원의 사신 접대를 거부한 정도전은 나주로 유배가게 됩니다. 그런데도 신흥 사대부들의 반발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이인임을 지지하던 권문세족들의 반격을 초래했습니다. 결국 친명과 반원을 주장하던 정몽주 등 수많은 신흥 사대부가 유배되어 정계에서 축출되었습니다. 이때 신흥 사대부를 처벌하자고 앞장서 주장한 사람이 바로 최영이었습니다. 최영의 도움을 받아 신흥 사대부를 축출한 이인임의 권력은 더욱 강화되었고 즉위 당시에 10세에 불과했던 우왕은 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이인임은 무려 14년간 권력을 누렸습니다. 국왕은 물론이고 누구도 그의 권력을 견제하지 못했습니다. 이인임은 우왕이 정사를 멀리하도록 부추긴 다음에 자기의 측근을 주요 관직에 앉히면서 국정을 농단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조정은 이인임의 친인척이나 이인임에게 아부하는 사람과 뇌물을 바친 사람으로 가득 찼고 매관매직이 성행했습니다. 관직을 팔기 위해 관직수를 늘리기까지 해서 본래 12명이던 재상을 한 번에 59명이나 임명한 적도 있었습니다. 뇌물은 불법행위를 눈감아주는 데서도 오갔습니다. 수하들이 수정목, 즉 물풀의 나무 몽둥이로 때리고 다른 사람의 토지를 빼앗았으므로 수정목 공문이라는 말이 시중에 떠돌았습니다. 어리석고 무능한 국왕과 탐욕스러운 권력자 아래에서 국가의 공적인 통치 시스템은 거의 마비되었고 고려는 다시 암흑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인임은 자신의 측근인 임견미, 여문방과 함께 권력을 독점했습니다. 당시 이인임의 독주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최영이 유일했습니다. 최영은 이인임의 집권 초기에는 그 정권을 지탱해 주었지만 이인임의 독주가 워낙 심해지자 이인임을 견제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번번이 뜻이 꺾이고 말았습니다. 우왕 13년 12월 이인임의 측근인 여문방의 간호가 전직 관리였던 조반의 땅을 빼앗은 일이 있었습니다. 조반이 분을 못 참고 여문방의 간호를 죽이자 여문방은 자기 간호를 죽인 조반에게 모반을 꾀했다는 죄명을 씌워 죽이려고 했습니다. 우왕 14년 1월 이 사건을 알게 된 우왕은 직접 최영의 집에 가서 이 문제를 논의했고 이인임은 물론 임견미, 여문방을 모두 제거한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임견미와 여문방은 처형당했지만 이인임은 살려주고 유배 보내는 선에서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나 이인임의 남은 삶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그해 6월 이인임은 유배지에서 사망했습니다. 창왕 즉위년 12월 강경파 신흥 4대부였던 윤소종은 상소를 올려 비록 이인임이 이미 죽었지만 그 죄가 크므로 부관참시와 타가저택의 형벌을 추가로 내려달라고 청했습니다. 부관참시란 무덤을 파고 관을 꺼내어 시체의 목을 베는 형벌이고 타가저택이란 죄인의 집을 헐어버리고 그 집터에 웅덩이를 파서 연못을 만드는 형벌로 이는 당대 최악의 형벌이었습니다. 결국 공양왕 원년 12월 타가저택이 행해졌습니다. 이인임이 권력을 잡았을 때 고려는 이미 구조적인 문제에 직면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인임은 이를 해결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했습니다. 결국 이인임의 집권은 고려의 멸망을 재촉했습니다. 이인임이 죽고 4년 뒤에 고려는 멸망하게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